11월 25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공공의대 설계비가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안을 버젓이 통과시킨 건 명백히 합의에 반한다는 비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공의들도 분개하고 있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당의 독선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총파업 당시 의정합의 이행을 전제로 진료 현장에 복귀한 16,000 전공의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련을 중도에 포기한 전공의가 올해에만 1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29명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사직한 중도 포기자는 총 162명인데요. 이 중에서 내과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의료계 파업 이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는 소청과 8명, 내과 4명, 외과 4명 등 29명입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영이 취약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사직자 수가 작년 대비 증가했다면서 기피과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보험사가 환자 의료 정보를 손쉽게 수집해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두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해야 할 역할을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대신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한다는 지적입니다. 의협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가 조직 구성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범투위는 어제 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는데요. 정책위원회와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이렇게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위 산하에는 처약급여와 저지, 필수의료 문제 등 사안별로 8개 소위원회가 조직됩니다. 한재민 범투위 공동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의대생도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의대와 처약급여와 강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범투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3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러다가 하루 1000명까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감염 확산이 최근 일주일간 평균 299.4명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범위에 가까워진 건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 반응을 지켜본 뒤에 전국적인 방역 강화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이 집계한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총 125개 중에서 현재 25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를 볼 때 일주일 후에는 모든 병상이 소진될 것으로 보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